안녕하세요. 배담쌤입니다. 드디어 임용고시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충분하게 휴식도 취하시고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긴장감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2차 준비 슬슬 돌입하실 건데요.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가채점은 금지입니다. 2차 시험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괜한 가채점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이제 2차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차 필기시험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그걸 먼저 보고 오셔야 오늘 영상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교육학 강사님의 면접 강의 듣는 거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1차 시험의 교육학적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2차 면접에서 교육학적 지식을 묻는 부분은 좀 다른 측면을 묻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면접을 준비해왔던 선생님이라면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초수, 처음 2차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동안 들었던 교육학 강사님의 면접 강의도 듣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면접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강사님의 책 한 권으로 진행되는 그 면접 강의를 보면서 강사님이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확인해보고 현재 그 교육의 트렌드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시책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을 풀어놓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찾아서 그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강사님이 만들어 놓은 책 한 권으로 간편하게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2차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이 정말 1차 시험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생활지도 측면이라든지 회복적 생활교육, 그리고 학생 자치 측면, 민주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1차 시험에 준비했던 걸로는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2차는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또 암기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 스터디 구성하는 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면접 스터디를 좀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거는 두 가지 스터디였어요. 하나는 제가 듣는 강사님의 책으로 공부하는 교과 선생님들로 운영된 스터디팀이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보건사서 영양상담 선생님들끼리 모인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좀 운영 방식이 달랐어요. 같은 교육학 강사님을 듣는 그 스터디는 이제 교육학 강사님의 책을 두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어요. 책 뒷부분을 보면 예시 문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예시 문제를 보고 답을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좀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요. 이제 그때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뭐 기계 쪽 전공하신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 이렇게 좀 다양한 과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다양한 답변이 나오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업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다양한 뭐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방 구성도 하고요. 시책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시책도 같이 보면서 이런 거를 어디에 녹여내면 좋을까 또 많이 연구를 했었고 여기에는 어떠한 기발한 프로그램명을 붙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가면서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고 다른 하나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비교과 선생님들끼리 이제 면접 시연을 하는 스터디였어요. 다 비교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면접 시간 15분 면접 시연을 해보는 스터디를 했는데 이제 면접 스터디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상형 문제, 즉답형 문제, 추가 문항 이렇게 자기들이 각자 문제를 구성을 해 와야 되고 그 문제 구성한 거를 10분 동안 구상하는 시간 갖고 직접 들어오고 인사하고 면접 답변하고 나가는 것까지 하는 그런 면접 시연을 겪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면접 시연을 할 때 선생님들 정말 하는 것 같이 하셔야 돼요. 이제 선생님들 중에 간혹 보시면 당황한
즉답형 문제가 나오면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정말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마인드로 시험 준비를 하시고 들어오는 입장, 문 닫는 거, 처음 인사, 그리고 앉는 거, 앉아서 일어나서 마지막 인사하고 나가고 문 닫는 것까지 풀로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선생님들 중에 마지막 인사 빼먹는 선생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문 닫을 때 쾅 닫는다든지 의자 끄는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때 가면 당황해서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습관화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면접 시험 준비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서로 면접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면접에 대한 답변, 면접할 때의 말투, 면접할 때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때 서로의 피드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답변에 대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답변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말 속도, 사이사이의 쉼, 불필요한 어구들, 이런 것들도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얻는 부분도 진짜 많아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말투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피드백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점도 너무나 좋았고요. 면접 시연하는 것을 직접 또 카메라로 찍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내 말투가 어떤지, 그리고 눈을 얼마나 깜빡이고 시선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제 제가 말하는 습관 중에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카메라를 직접 찍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이 피드백을 또 해주시니까 문제 학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협력해서 협동해서 교수학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과 선생님들끼리 이제 같은 교육학 강사님을 듣는 선생님이면 좋겠죠. 그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으시고요. 자기의 다 강점 분야들이 있어요. 솔직히 강점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신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이런 수업 방식이 유용해, 그거를 내 수업 방식에도 적용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하는 스터디 하나를 구성하시고 면접 시험만 하는 스터디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면접 답안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선생님들이 너무 딱딱한 답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선생님이 시책을 공부를 하시고 시책을 녹여낸 답변을 하십니다. 물론 시책을 녹여낸 답변은 너무 좋은데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시는 게 좀 더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시책도 있으면서도 내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뒷부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면접관도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느끼시겠죠. 그냥 얘는 시책을 달달달 외운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시책을 알고 있어. 근데 이 시책을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어 라는 것을 면접관한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 답변을 구상할 때는 내가 생각한 노력과 고민의 흔적이 들어간 답변을 하는 것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제가 면접을 봤을 때도 저는 정말 생뚱맞은 답변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얘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구나. 얘가 학교 현장에 나가서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실현해낼
수 있겠구나를 구체적으로 저는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책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뱉고 이렇게 실현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시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마을 결합형 학교도 있고요. 교사와 학생이 같이 하는 사제동행 프로젝트도 있고 역사 둘레길 걷기 다양한 시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했을 때 내가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직접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앞서 이제 시책 얘기를 드렸어요. 시책이라 함은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내년의 교육 방향, 교육 목표를 적어서 내놓는 정책 같은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 봤거든요. 매일 아침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락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 읽고 그거를 어떻게 녹여낼지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교육 방향에 맞춰서 나의 교육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다. 이거를 면접관님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시책은 매일 아침에 읽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요즘은 소통 채널을 많이 열어두시죠.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셔야 됩니다. 교육관님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보면 그 교육관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관님들의 신년사 가장 중요합니다. 신년사 같은 경우는 그 신년, 새로운 해에 내가 교육 정책이나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니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년사를 보고 본인의 교육관 그리고 교육 신념, 교육 철학 같은 거를 어떻게 맞춰 나갈지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꼼꼼하게 그런 신년사 부분 아니면 교육감님의 그런 소통하는 모습들, 교육에 관련된 월간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면서 면접 답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면접 준비하신다고 도서관에 가셔서 막 쓰고 외우고 암기하고 하시는데 저는 도서관을 교육 관련된 책을 보기 위해서 갔고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면접은 말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로 중얼중얼 해서 내가 무의식 중에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쓰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면접 공부를 할 때 물론 면접 답안을 준비할 때는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말로 중얼중얼 내뱉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면접이란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는 계속 내가 중얼거리고 말하는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면접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 가서 막 암기하고 쓰고 하지 마시고 도서관은 그냥 참고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가시고요. 집에서 아니면 면접 스터디 하면서 그때 중얼중얼 해보시고 너무 면접에 대한 큰 부담감으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면접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면접 답안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구성을 했는지 직접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